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유육진 씨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시장의 지수를 좀 짓누르는 하루가 됐는데요. 이런 부담들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코스피 지수도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소폭의 상승부를 켜면서 오늘도 시장에서는 온도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쪽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2차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 오늘 보니까 부품주 그리고 대표주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괜찮은 것 같고 일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지금 보면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일동제약이나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유주라던가 지금 조선기자재, 뭐 해운 이런 쪽 관련된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주항공과 국방 쪽에서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희 리뷰할 종목이 있어요. 8월 16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 V1텍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그때 추천해 주셨던 목표 주가가 16,500원이었고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17,000원까지 훌쩍 뛰어넘고 나서 오늘은 약간 5%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달성했으면 뭐 챙겨서 소고기나 네.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V1텍을 볼 때 약간 AMR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던 부분들이고 어떤 2차전지 쪽보다는 그를 인해서 발생하는 더 로봇주다라는 쪽에 대해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수주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산되는 모습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의 규모나 흐름에 따라서는 더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 기존에 사람을 썼던 부분들을 다 자율주행 물리로봇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역할을 더 해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나오게 되면 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약간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좀 가져봤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정유라던가 조선주가 아무래도 유가 관련해서는 좀 오를 때 수혜주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보시면 지금 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쪽의 상승폭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SO일과 GS 같은 좀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 하반기에는 이들이 약간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단 말이죠.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궁금하면 유가한테 물어봐야죠. 예,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이 오르면 또 매물 압박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기에는 수요가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가 결정하는 게 가격이다라고 봤을 때 공급에 하나만 가지고 오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수요가 같이 받쳐주면서 이게 충분히 받쳐주다 보니까 공급 그 큐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공급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줄이면 그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또 높은 가격에 판매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가격 올라오게 되면 다시 감산 바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 물론 이제 $90, $100 더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한 번쯤 약간 좀 가격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쪽이고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붙어주겠느냐 높은 가격이면은 수요가 일단 줄죠. 게다가 또 중국 중심 아니면 하반기에 미국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폭발적으로 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못 따른다 또 약간 유가에 대한 어떤 저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유가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대로 해서 종목에 들어가기는 조금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은 왜 안 가요? 정유주인데? 네. 네. 안 갈 때는 이거 2차 전지주다. 2차 전지주 막 갈 때는 이거 정유주다. 네. 뭡니까 이거는? 이러면 또 억울해지죠. 네. 억울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또 하나 보니까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죠. 네. 그냥 테마주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말고는 더 이상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유나 조선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받쳐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시세대 우리가 좀 추적을 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성 코퍼레이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패션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캠핑계 샤넬, 스노우피크다라고 하는데, 또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노우피크의 독점 라이센스를 또 가지고 있다고요? 네, 샤넬이요? 캠핑계의 샤넬, 그렇다고 하네요. 캠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밀렸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스노우피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쪽에 한 70%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쪽 브랜드. 잘 모릅니다. 네. 자연인 분위기 나는 류승범 선생님. 네. 류승범 선생님인데 네. 이번에 바뀝니다. 누구로 모델이 바뀌죠? 하반기에 현빈 선생님으로 바뀔. 정말요? 네. 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네. 절 바라볼 때와 전혀 다른 얼굴로 보시네요.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모델 교체가 됐었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해외에서 인기도는 물론 유승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휴대폰 주변기기라고 해서 뭐 충전기, 케이블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뭐 크게 돈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은 분석하지 않고 일단 의류 쪽인데 잘 성과를 내는 브랜드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류 쪽에서 지금 일단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일본의 캠핑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가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좀 캠핑 쪽에 인기가 많나 봐요? 많아지겠죠. 네. 그들도 다 네.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따라간다 그러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이제 뭐 현대백화점을 가건 뭐 어디 백화점을 가는데, 갔을 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아직까지 중국에 진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브랜드 좀 인기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핫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주면은 거기 가서 중국인들이 가격은 좀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좋아하죠. 한국 왔더니 맞아요. 뭔가 가격 되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굉장히 또 질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인기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사가지고 또 봤을 때 야, 이번에 한국 여행 가지고 사온 거 이러면서 기념품이야. 네, 그러면 또 그래? 나도 그러면 가면은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선호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라인업은 계속 여성 쪽이나 키즈 쪽으로 강화시키는 모습들도 앞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셨던 이제 대만 진출부터 중국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전부터 기획을 했던 건데 뭐 코로나19나 아니면 중국이 약간 리오프닝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시화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제2의 FNF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저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상반기 실적 좋고, 게다가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77억. 그러니까 2분기가 약간 뭐 성수기라고 보기 힘든데, 그런 쪽에서 한 120% 이상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여겨볼 것 같고요. 올해 4분기 성수기까지, 의류는 4분기가 성수기죠.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 계속 나올 것이다. 한쪽에서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 스노우피크에 대한 검색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MLB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보니까 앞으로 4분기에는 스노우피크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감성 코퍼레이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성수기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스노우피크니까 지금 검색량 봐서 피크 네. 아웃 아닙니다. 예, 네. 아직은 확장돼서 될 아직은 수. 피크다. 네. 네, 아직은 피크 아니다라고 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 보니까 한 3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한 100%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이제 5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더 업사이드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3,6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변화를 땡겨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은 레벨업해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봐도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흐름이면은 어떤 실적 변화와 함께 계속 주가의 단기 눌림목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상황 쪽에서 일단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가 4,94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약 한 5,000원대 정도를 목표로 두고 어떤 최근에 눌림목의 흐름들의 변화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때 이탈하는 3,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00원이라는 목표 주가와 함께 손절가 3,6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이 며칠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펜트론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검사 장비의 강자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장비 업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도 5% 정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펜트론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SMT라고 하는 표면 실적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의 한 80% 가까이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보통 보면 실장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실장님 이거 아니고요. 예. 실장 실질적으로 그 부품들을 어떤 기판 위에 올리고 거기다가 뭐 납땜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과거부터 이어왔던 또 하나의 변화인데 이게 과거처럼 뭐 직접 납땜하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PCB에 대해서 잘 들어갔는지 장착 검사까지 하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또 검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20% 매출 비중이 있는데 웨이퍼 와이어 본딩 패키징 쪽에 검사를 한다. 네. 검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서 또 리디탭 쪽에서 또 관련된 검사를 하는 쪽.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이 워낙 크고 2차 전지는 이제 막 시도를 해서 성과를 내는 쪽인데 이쪽도 일단 체크를 하지만 계속 중요한 거는 검사 장비다. 네. 네, 이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다. 근데 또 이게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최근에 핫한 AI 열풍에서도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왜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 AI 쪽에서 이제 그 칩이 커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최첨단 패키징 맞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패키징은 결국에는 후공정 쪽이죠. 그럼 패키징하고 웨이퍼 검사하고 패키징하고 나머지 그 패키징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 검사와 패키징이 한때 묶여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딱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징에 대해서 아마 국산화로 완성이 돼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게다가 또 삼성 반도체 비메모리양 쪽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봤었을 때 이게 역할이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혹시나 삼성에서 이런 거 좀 개발해 줘라 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검사 장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 이번에 지금 HBM으로 지금 주문받은 거 하려고 하는데 너가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었을 때 오더 받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성과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삼성에서 후공정 패키지 쪽에 2조를 투자한다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발주가 막 나올 텐데 그쪽에 나왔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건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올라갈 네, 좋은 소식이 수 있죠. 있으면 네, 그렇게 가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SMT 같은 경우도 그 실장 같은 경우도 PCB 쪽을 양면 검사를 합니다. 이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이쪽에 메리트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속도나
더 빠르게 검사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쪽의 전장 반도체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이쪽도 컨티넨탈, 지멘스, 게다가 또 삼성 무선 사업부까지 그러면 삼성하고 연관성이 높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과를 냈었을 때 기대감은 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검사 쪽은 양극, 음극 쪽에 들어가는 리드탭이죠. 맨 끝단에 최종의 전극을 연결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쪽은 키우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공장을 좀 확충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확충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됐었을 때 또 기대는 좀 더 비중이 좀 맞습니다. 높아가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핫한 거 다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핫한 테마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매출이 한 360억, 영업이익 40억 정도 네. 됐었는데 하반기에 800억이 넘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뭐 400~500억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반기에 성과되고 내년에 이제 또 패키징 쪽에서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실적은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잘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또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거의 뭐 장중에 7% 가까이 올라서 조금 더 쌀 때 사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표 주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원래는 한 4일 전쯤에 턴할 때 그런 것도 있네. 그래서 되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보죠, 항상.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진다.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난 고점이 19,400원인데 그 박스권 위쪽까지 본다 그러면 일단 2만 원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펨트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